또 시험 기간 때 수요일 날 네? 시험 기간 때도 9시에 보내서 시험 기간대? 아니요. 일단 그거는 말했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2시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좀 어떻게 채우긴 해야겠는데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 석주인 날죠? 목요일 날 여러분들 수요일 날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예요. 그래서 2시간 진행되고 이번에 제가 여기 반은 약간 뭘 준비했냐면 우리 지난번 그 시험 대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약간 안녕하세요. 그때 저희 약간 이제 제가 1대1로 좀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좀 맞춤형으로 했잖아요. 뭐 기억나시는지? 3시 반부터 2시간이면 네. 5시간 네. 영어 언제지? 6시 나 30분 틀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이게 너무 애매하지도 않고 아싸리. 갔다 오게 그러니까 그냥 끝나고 바로 식사하시고 뭐 바로 그냥 가는 게 딱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처럼 제가 아마 여기 반은 좀 이제 좀 그냥 2시간 동안 이제 선행을 안 할 거고요. 이제 요 책을 좀 복습 같은 걸 할 건데 좀 잘하는 친구는 잘하는 대로 좀 더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고 좀 약한 친구들은 그날 제가 이용해서 한 명씩 좀 티칭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방학이니까 더 하자 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놀면 뭐해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1년 뒤에 여러분들 대학 가잖아 그냥 실컷 넣으세요. 여러분들. 엄마가 얼마 안 합니다. 저도 얼마 안 했어요. 엄청 흑성이었는데 얼마가. 자 어쨌든 자 이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일단 혹시 가연아 물어보자. 이 문제 이번에 배운 것 중에 뭐랑 관련된 문제인지 예상되세요? 제가 아마 그 어떤 키워드라던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실 좀 나중에 정해지는 게 있어요. 이 문제는 쭉 읽어보시면 처음 보지만 마지막에 묻는 거 있잖아. 적어도 n번이다. 이거 어디서 봤었죠? 이게 일단 첫 번째 사익값 문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지만 어쨌든 뉘앙스가 다시 말할게. 너네 이번 시험 범위에서 이 이벤트가 나오면 이게 원래 그 사익값 정리의 결론이 이런 말로 나와요. 원래 사익값 정리가 기억나세요? 간단히 복습하자면 여기 사이에 지나가는 게 연속함수며 반드시 한 개, 그러니까 최소 한 개는 있다라는 정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n번 사익값 문제구나. 자, 뭐 의식의 흐름 가볼게요. 그럼 제가 앞에서 연습할 때 사익값 문제는 가장 기본 전략이 뭔지 아세요? 제가 문제 어떻게 풀었게? 꽤 많은 문제. 점을 찍었어요. 제가 막 점을 찍으면서, 그렇죠? 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한번 지나갈 때마다 한 개, 두 개 이렇게 카운팅 했잖아요. 실제로 보다 얘는 아마 그래프를 간단히 그린 다음에 이어서 점 찍기를 좀 할 것 같다는 예상까지 들어요. 안녕하세요. 이해돼?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 이제 위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문제는 일단 좀 어려운 포인트가 약간 활용 문제죠. 이렇게 활용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어쨌든 방금 말한 대로 뭐를 자, 그래프를 하나 저희가 간단히 그려볼 겁니다. 여기 위에 그려볼게요. 자, 이제 뭔가 어쨌든 사익값 문제는 그래프 문제야 기본적으로. 자, 근데 우리가 이제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 이번 문제는 어떤 스토리 문제니까 내가 좀 정해줘야 되거든. 혹시 가면 이제 좀 읽어보시면 x랑 y를 뭘로 하면 좋을지도 아시겠어요? 이게 특히 이과 친구들은 뭐 물리 시간 같은데 좀 봤을 건데, 뭐 결론적으로 이번 문제는 x축을요 약간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할게요. 그럼 저 y축은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 문제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속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 친구들이 아마 과학 시간에 뭐 VT 함수라고 해서 뭐 VT 아무튼 속력과 시간 함수라고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즉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뭐가 바뀐다? 속력이 바뀌는 거예요. 그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읽어보시면 이번 문제는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데 B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서 A에서 잠깐 멈춘 다음에 다시 출발해서 B까지 갈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총 어쩌면 세 군데가 나와요. 출발지가 P라는 점이고 중간에 A를 경유해서 목적지는 B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이제 요걸 한번 점을 찍어보자는 거야. 점을. 자, 출발지가 P니까 보통 우리가 출발할 때는 시간으로 치면 시간이 언제일 때죠? 0초일 때니까 자, 요렇게 찍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 점이 P라는 점을 찍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자, 요 점 뜻이 뭐다? 뭐였냐? 자, 죄송한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 이 점 시간이 0이죠. 자, 여러분 속력이 0이란 말이 기본적으로 뭔지 아세요? 맞아요. 여러분 속력이 0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정지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요 점이 딱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언제 한번 A에서 한번 또 정지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쯤에 찍을까요? 조금 움직였으니까 오른쪽에 찍을게요. 자, 이해하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B에서 또 도착했으니까 당연히 도착한 곳에 정지한 거예요. 안 써있지만. 이렇게 세 점 맞나요? 지금 상황을 세 점으로 찍어 본 겁니다. 그런데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이잖아.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움직였으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속력이 생겼으니까. 근데 읽어보시면 자전거의 최고 속력은 뭐래요? 여기서 여기도 30을 넘은 적은 없어요. 최대 30까지 갔고 여기서 여기도 30이 최대라는 얘기야. 여기 있는 두 문장이 지금 이 말 맞나요? 읽어보시면 P에서 A도 최고가 30이고 다시 A에서 B도 최고가 30인 거예요. 이것도 한번 점을 찍어볼게요. 즉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 번쯤 30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역시나 언젠가 한 번쯤 사이에서 30을 찍었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릅니다. 몇 번인지 몰라요. 뭐 한 번 찍어본 겁니다.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자전거의 속력이 그러면 뭐 중간중간에 10km일 때가 있었겠죠. 몇 번인지? 몇 번일까요? 자, 여기가 10이잖아요. 자, 몇 번을 최소 찍었을까요? 이게 이제 4번이나라는 게 정답이죠. 자, 왜 4번일까요? 사실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상식이 뭐냐면 여러분 속력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사이값 정리 기본 조건 중 하나가 연속 함수거든요. 자, 여러분 속력은 연속적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이 연속이다라는 개념이 이제 어쩌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식으로 그냥 설명을 안 나올 때 상식인 건데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꽤 많은 게 다 연속인 거 아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속력이란 건 연속이에요. 이런 갑자기 멈춰 있다가 아빠 차 타시면 알시잖아요. 이제 부모님 차 타시면 출발할 때 100km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나요? 그냥 발자가 100 돼요? 그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속력이란 거는 차곡차곡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연속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혹시 여러분 속력 말고 다른 거 없나요? 우리 주변에? 사실 연속인 게 되게 많아. 사실 실생활에 있는 대부분의 연속이에요.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 뒤에 뭐 달려있죠? 시계는 어떨까요? 시간은 연속적일까요? 어떤 친구가 쌤 27초, 28초 좀 끊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거는 저희가 사람의 편의로 만든 거지. 여러분 원래 27과 28 사이 또 많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다 연속적이잖아. 또 뭐 있을까? 온도 어때요? 여러분 기온도 갑자기 확 막 갑자기 10도에서 50도 될 수 있나요? 무조건 차근차근 쫙 올라가잖아. 사실 어쩌면 이제 이 문제에서 속력은 이제 연속적인 대표적인 상황인 거고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뭐 온도 필기하자면 뭐 시간 이 문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뭐 다른 어떤 뭐 온도로 나와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사회값 정리 조건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자면 총 몇 번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없다고요. 최소 한 번은 지나간다고. 한 번. 여기도 한 번, 한 번, 한 번이니까 4번 지나갑니다. 정리해보세요. 자, 이게 어쨌든 되게 유명한, 이거는 좀 유명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활용 문제로 많이 소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상담 전화를 다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들도 하시고
아무튼 뭐 근데 이제 생각보다 네, 많이들 아무튼 뭐 여러분들 열심히 해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가 다들 인정 되시더라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페이지 11번이요. 오늘은 질문이 아마 특히 여기 페이지를 있을 거예요. 질문 많이 하고 가세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fx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우리 특히 1단원에서 많이 보죠. 이런 쪼개진 함수. 특히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줄 때는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보통은.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자, 밑에 보시면 이번 문제는 주인공이 fx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만든 새로운 함수예요. gx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 gx가 뭐래요? 연속이다. 자, 우리 연속 뭐 뜻밖에 안 배웠잖아요. 사실 연속은 돌이켜보시면 뜻 하나야. 자, 연속의 뜻이 뭐죠? 그쵸. 어떤 친구는 뜻 물어봤더니 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건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프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고, 자, 원래 뜻은 뭐다?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극한값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같아야 돼요. 체크하자고요. 시키면 돼요. 자, 가볼까요? 첫 번째, 자, 함수값 먼저 체크해볼까요? 그럼 저는요, 사실 연속 쪽이 왜 쉽냐면 이 뜻만 이용하면 돼요. 이상한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존재한다고 했고, 근데 f를 구할 때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는 거예요. f 쪽은. 자, f1이 얼마죠? 여기 2네요. 그래서 2 대입할까요? 이 앞에 쓸게요. 자, 이렇게 쓰고 분배까지 하시면 2 빼기 2k 맞나? 함수값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체크할 차이야? 극한값 체크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극한값 체크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에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문제가 안 되는데 fx 보시면 이래서 어때요? 이 좌우가 다르잖아. 이런 경우는 좌우를 따로 체크할게요. 자, 먼저 우극한 체크해 볼게요. 우극한 1 플러스고 이 자리에다가 저식 넣겠습니다. 저는 그냥 시킨 대로 할 거예요. 고쳐할 거 없습니다. 자, 이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미트의 성질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이 리미트를 여기 하나 줄 수 있는 거 맞나요? 수렴할 때 이쪽 수렴하거든요. 자, 왼쪽은요 그냥 뭐 1차 함수고 애초에 1차 함수가 원래 연속 함수예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자, 왼쪽 건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 볼 때는 또 그래프를 보시는 거예요. 자, 얼마일까요? 여기 0이죠. 그래서 여기가 0이니까 우극한이 존재하는데 0이네요. 사실 뭐 한번 더 할까요? 좌극한. 자, 이번에는 1에서의 좌극한 보겠습니다. 식 바로 대입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왼쪽은 그냥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바라보실 때 좌극한 보셔야 돼요. 얼마죠? 요거 2죠. 근데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거 두개 어때야 돼요? 끝났죠? K값 얼마다? 1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극한값만 체크해봤어도 그냥 정답은 나와요.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극한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 함수 2개 이상이 같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특히 이 극한값 구할 때 좌우를 따로 체크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또 고쳐한 거 없습니다. 38 날선용 38쪽 13번 가보겠습니다. 38쪽에 13번 38쪽 이 문제요. 이거 죄송한데 제가 여기만 말씀 안 드렸나요? 요걸 모르시는 거잖아. 아마 요거는 저희가 미분계수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요거는 죄송한데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는 오늘 내용을 하고
다시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요 문제 하나가 좀 같이 나오는 문제인데 요거는 오늘 설명드릴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또 13초. 아침이라 비가 잤는데 33쪽에 16번. 네, 2번이랑 4번은 2번, 4번. 요 문제 맞나요? 일단? 네. 약간 이 왼쪽에 있는데 가운데를 살짝 가져와 볼게요. 자, 날선 유형 2번 아마 숙제로 제가 여기 뒤에 있는 것은 뭐 아무튼 복습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드렸는데 2번이랑 4번 일단 질문 나왔으니까 그거 두 개 먼저 볼게요. 자, 2번 문제도 사실 방금 질문 나온 석준이 요 질문과 비슷한 문제야. 그리고 이제 아마도 말했지만 질문 나온 이유가 2번, 4번은 F랑 G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방금 했던 것처럼 하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요 2번, 4번 딱 봐도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할 줄 알면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요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4에서 연속인지 묻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 위에처럼 아마 1번을 푸신 이유는 그래프가 식이 하나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미지 보면 돼요. 연결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치?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애초에 뭔가 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2번 보기는, 근데 이거 뭐지? 이게 그래프인 거죠. 네. 근데 2번 보기는 사실 보자마자 알 수 있긴 해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알긴 아는데, 자, 일단은요, 연속의 뜻, 다시 한번 연속의 그냥 정의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냥 뭐 어려우면 이거 쓰면 돼요. 연속의 뜻이 뭐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했죠. 함수값이랑 그다음에 극한값이랑 같아야 됩니다. 근데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건 뜻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방금 말씀하신 거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함수값. 자, 함수값은요, x에다가 4를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4를 대입하시면 이거 되고요. 한번 도와주실래요? 자, 위에 이제 그래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은 그래프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함수값. 자, G4 얼마예요? 요거 읽을 줄 아시는 거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F4 얼마예요? 마이너스. 그럼 이거 못 읽으시면 중학교 1학년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함수값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체크하자? 극한값 체크할게요. 극한값은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는 거고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어떻게 하는지. 자, 근데 이번 문제는 아까처럼 좌우를 따로 할 체크가 없다는 게 필요 없다는 게 둘 다 4에서 약간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사실은? 사실 애초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안 하고도 그냥 바로 정답은 나오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우는 그냥 한 번에 갈게요. 자, 먼저 G부터 해볼까요? 자, 극한의 성질 이용해서 따로따로 할게요. 자, GX 4에서의 극한 얼마인 줄 아세요? 극한값. 자, 좌우 둘 다 얼마 나와요? 4예요? 오랜만에 까먹으신 거야. 2잖아요. 우리 그래프 보고 하는 작업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fx4에서 극한 얼마예요? 좌극한도 마이너스 1, 우극한도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 따로 안 한 거예요. 똑같으니까. 근데 두 개 어때요? 연속이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연속함수의 성질 배웠잖아. 잘 봐. 얘 지금 4에서 gx 연속 2 아니야? 연속 2죠. 자, 얘 지금 4에서 연속 2 아니야? 연속 2죠. 근데 분모가 0도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둘 다 연속인 말이잖아. 더한 것도 연속이고 뺀 것도 연속이고 곱한 거 연속 다 연속이라고요. 애초에 얘는 연속이야. 보자마자. 이해돼요? 근데 아마 4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예요. 4번 문제는 딱 봐도 왼쪽에 있는 게 불연속이잖아. 위에서. 4번은 이렇게 체크를 깔끔하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 자, 질문하세요. 또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은채야 또 질문할 거 없어? 19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요. 요것도 지난 시간 그 내용이에요. 19번. 이거 네. 분수 보통 분수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고, 특히 분모가 뭐가 되는? 분모가 0이 되는 친구가 있는 경우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했지만 분수꼴이라고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서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몇 번이 문제가 생길까요? 다시 일단 기본적으로 1차 함수랑 2차 함수는 항상 연속인 거 아시죠? 그래프 그려보시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곱하거나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기까지는 다 연속이야.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상 여기 파트 시험 문제는 분수꼴에서 어떤 이벤트가 생기게 만들어. 자, 그 둘 중에 누가 문제일까요? 자, 상상하지 말고 대입해 보세요. 자, 왼쪽은 대입하면 이 식이고요. 오른쪽은 대입하면 이 식인데, 자, 이 문제는 몇 번이다? 4번이겠죠. 4번은요, 어디서 불연속인 줄 아세요? x가 얼마에서? 5에서 불연속이잖아. 자, 왜 불연속이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방금 저희가 연속의 정의 세 가지 배웠잖아. 그 셋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없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은 분수 모양인데 문제 안 생겨요. 여러분, 자, 요거 0대는 실수가 있나요? 이거 0대는 실수가 없어요. 얘는 뿔만 i 나와서 여기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심한 문제가 여기서 약간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반대성을 줘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분수 모양을 주목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이제 방심하지 말고 0 되는 쪽으로 0이 될 수 있는 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또 질문하세요. everybody. 오늘은 이제 미분이 뭔지 한번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잠이 덜 깬 것 같은데. 오늘 방학 잘 이렇게 즐기고 계신지. 이게 학원들이 그게 좀 별로. 주변에 학교생이 많다 보니까 가끔 부러워요. 그냥 뭐 안 부러워. 이게 괜찮아. 학교생들은 또 이제 장단점 있는 것 같아요. 학교생들은 좀 그런 건 어때요? 이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말. 그러니까 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학교생들은 학원이랑 다르잖아. 너무 정직하게 다 해야 돼. 근데 본인들도 알거든. 이게 좀 지루해하고 루즈하고 좀 이미 다 배우고 왔으니까 막 수업을 안 듣는데요. 지할까 하고 그냥.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다들 처음이니까 그런 카타르시스. 너네가 좀 이해를 할수록 나는 좀 더 이렇게 막 이게 약간 좀 짜릿해. 어떻게 하면 이해를 잘 시킬까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영감 아니라 그런 맛이 있어요. 학원도. 근데 가끔 이제 또 성적이 안 나오면 안타깝긴 한데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자, 또 질문 없나요? 괜찮아? 간단하면 뭐 물어보세요. 간단하면 괜찮아. 혹시 뭐 본인 책 받으세요?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네. 다 친구가 아니면 불연속인 거 2개죠. 맨 오른쪽까지. 네, 맞습니다. 닥친 건 네. 이게 문제는 아닌데 네네네. 유리함수가 양수가 이거죠. 유리함수는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본형인데 A가 양수일 때가 이런 모양이고 A가 음수일 때가 이런 모양입니다. 네. 가 정근선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그릴 줄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그린다고 하면 마찬가지 피해가잖아. 나중에 이거 어딘가 발목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잘하고 싶으면 다 잘해야 돼요. 왼손도 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도구가 많아야 돼요. 수학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저희 오늘 곧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 한번 뒤로 가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해서 앞으로 갈게요. 제가 이제 5년 차에서 일하고 있는데 1년 차 때는 여기부터 쭉 했는데 저희 강사 이게 어려워하더라. 여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이 미분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닌데 너무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그 도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미분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을 한번 소개드릴 건데 자 아까 이제 지혜가 질문한 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지금부터 한번 혹시 여기 공간 있나요? 그리고 여기 내가 좀 이제 쓰고 싶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번 페이지랑 그 다음 장 내용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오늘은 약간 1교시 내용이 자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이란 걸 이제 설명드릴 건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초딩 때 배운 것처럼 더하기 빼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사실 있어요. 여러분 모를 뿐이야. 근데 이제 좀 추상적인 이름이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지만 그게 정 어려우시면 제가 시키는 대로 일단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우리 수학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필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 단원 제목이 미분이에요. 그 미분이란 그러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미분이란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들어가지? 한마디로 미분은요 변화예요. 변화. 혹시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 변화가 영어로 뭐죠? 체인지예요? 뭐 체인지?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란 거는 일종의 변화다. 변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변화라는 게 뭐 별게 아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잖아. 그럼 저 지금 변했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게 뭔가 변하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 다 변하는 거 아니에요? 너네 스마트폰 변하잖아. 이렇게 넘길 때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분이란 거는 수학자들이 이 변하는 거를 좀 표현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라 보시면 돼요. 도구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자 이제 미분의 정의를 곧바로 시작할 수가 없고 조금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이번 페이지 제목 있잖아.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제목이 평균 변화율.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변화를 표현하는 조금 쉬운 걸로 시작을 해볼 건데 저게 뭐냐면 필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자, 평균 변화율입니다. 여러분 좀 공간 아껴 쓸게요. 필기하는 친구들. 여기 밑에다가 다음 장에 여기다가 미분을 쓸 거거든요. 근데 원래 미분을 하기 전에 얘부터 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자, 평균 변화율이 뭔지 자, 오른쪽에다가 간단하게 그래프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이거 있잖아. 제가 그 극한 첫날처럼 한번 오랜만에 좀 해볼 건데 여러분 얘 있잖아요. 일종의 어떤 그래프거든요. 그래프인데 자, 여기 있는 요 점, 자, 요 함수를 제가 편의상 fx라고 할게요. 뭐 있겠죠, 아무거나. 그 요 점, 자, 여기를 제가 오랜만에 어떤 뭐 도착지, 목적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 어쨌든 목적지라고 볼게요. 자, 여기 우리 집입니다, 집. 집이고 목적지라는 어떤 고정된 숫자가 되어야 되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수학에서 고정되어 있는 거를 뭐 이런 A, B 같은 거 이용해서 자, 예를 들어 뭐 A, F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뭔지 아시죠? 여기 위의 점이니까 대입한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명 서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극한 때 느낌 들어가서. 자,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여기로 쭉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즉, 얘는 어쩌면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 말고 좀 움직인다고 볼게요. 그리고 제가 보통 수학에서 움직인다는 거는 변수 x를 이용할게요. 얘는. 사실 얘는 고정되어 있다 a를 쓸게요. 얘는 바뀌는 숫자인데 x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x, fx라고 쓰면 얘는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을 제가 찰칵 포착한 겁니다. 다른 말에서 요거 했더니 손흥민이 나고 찰칵. 그래서 자, 한 순간 찍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찰칵하시면 여기 어딘가 있겠죠? 찰칵 쭉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요. 그러니까 변화는 변화인데 어쩌면 약간 얘는
그러니까 사실 완벽한 변화라기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자, 지금 봐봐 이 순간은 고정돼 있지. 완전 평균 변화율은 이 사진을 한컷 찍었을 때 요 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순간에.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쩌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X에서 A로 가는 상황이잖아. 다시 이렇게 이제 가는 상황에서 요 평균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건데, 자 어떻게 표현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순간의 변화를 수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한번 도와주실래요? 자 여기에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는데 자, 질문 한 개만. 자 이렇게 가로 모양을 보시면요, 혹시 여기 지금 뭐랄까 길이라고 할까? 혹시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란 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X만 봤을 때 어떤 변화량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X가 요만큼 있는 거잖아. 요만큼 변화되어 있는. 그리고 자, 혹시 여러분들 요 Y쪽도 요런 걸 자, 혹시 Y쪽도 요런 변화를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막 움직이는 건 표현하기 어렵잖아. 근데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요 두 점 정도는 표현을 할 만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혹시 여러분들 요 Y의 변화량은 뭐죠? 네. 그리고 수학자들은 평균 변화율은 이걸 두 개 가지고 비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랑 또 같은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자,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신 거 있잖아요. 요거 두 개 가지고 실제로 요렇게 비율을 구하시면 요게 이제 오늘 첫 번째 내용인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리는 공식 같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저는요 뭘 구한 거냐면 x 빼기 a가 뭐냐면요 x의 어떤 변화량 같은 거예요. x가 예를 들어 1부터 5까지면 4만큼 변하는 거잖아. 요게 이제 말하자면 x 값의 변화량, 그리고 요게 y 값의 변화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 요게 이제 요 공식을 말로 표현한 거예요. x가 요만큼 변했을 때 y가 요만큼 변했다라고 이제 어떤 요 두 점 사이의 평균적인 변화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무슨 공식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균 변화율은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 옛날부터 그 1차 함수 배울 때 기울기라는 거 구해봤지. 두 점을 주면 기울기가 있는데 그 기울기가 사실은요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 중 하나예요. 여러분 실제로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변화가 크다는 얘기잖아. 기울기가 작다는 거는 어떤 얘기야? 좀 변화가 좀 작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하는 기울기라는 말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사실 이제 이거랑 같은 말인 거지. 평균적인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이제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간으로 순간순간을 아직 안 했어요. 이건 약간 그 순간 중에서 일부야. 이 순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처음 보는 뭐 기호라든가 표현이 또 나와요. 그거 한번 여기다가 필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보시면 x의 뭐 증분이란 말도 나오죠. 그게 사실은 여기 있는 변화량이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친구가 말로 했는데 원래 이제 변화량 말고 증가량이라고 배우게 돼요. 원래 그 중2 교재 그 정의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소개가 돼요. 기울기가. 근데 증가량이 한마디로 증분이야. 이게 증가량이랑 같은 말입니다. 증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분자에 있는 y값의 변화량도 비슷한 말로 그 y의 증분도 까지 다 같은 말 써드린 거예요. 지금 이상한 세모 하나 있는데요. 세모도 같은 말입니다. 자, 요게 세모가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영어 좋아하세요? 이거 먼저 아세요? 요게 이제 영어로 델타라는 건데 이 델타 x라는 것도 말하자면 x값의 증가량, x값의 변화량, x값의 증분 다 같은 말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분자에 있는 델타 y도 이제 y 값의 증가량, y 값의 증분. 어쨌든 자, 이제 이런 같은 말들을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쌤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운지 이거 기억하세요. 그냥 기울기 구하는 공식과 똑같아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구하시면 평균 변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페이지 마무리해 보시겠어요? 일단 이번 페이지 하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요 그래프도 제가 조금 더 이용을 할 거긴 한데 일단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10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번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요거 좀 지울게요. 저는 한번 지우고 다시 그릴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함수한 게 나와 있고, 자, 여기 뒤에 있는 대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위에 써있죠. x가 여기서 저만큼 변할 때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럼 제가 좋아하는 필기, 제가 먼저 여기서 좋아하는 필기 하나 선보여 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x거든요. 체크할게요. 자, x가 말하자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간 거 맞나요? 자, x가 지금 요만큼 변했다는 거야. 자, 그때 자 우리는 이제 요거를 구하는 문제야. 하나씩 도와주겠다는 거고요. 자, 도움받기 전에 여러분 자 이렇게 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자, 밑에다가 y 쪽을 좀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y는요 이거 두 개 뭐 하시면 돼요? 좀 대입하면 되겠죠. 즉 x가 마3일 때 y값 7이고요. 다시 x가 2일 때 y값 마3 맞나요? 자, 이렇게 대입하시면 이제 요거 두 개를 구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x의 증분, 자 같은 말이 뭐라고요? 이게 그냥 x값의 변화량, x값의 증가량 다 같은 말이야. 그리고 보통 구하실 때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평균 변화를 구할 때는 혹은 기울기 구할 때는 앞에서 뒤에서 상관없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빼는 방향만 맞춰주면 앞뒤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굳이 증분을 물어보면 반드시 뒤에서 앞에 빼야 돼요. 이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이 증분이란 거는 뒤에서 앞에 걸 빼서 그 변화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좀 의미가 달라요. 이해돼요? 자, 구해보시면 얼마 나온다? 요게 이제 x의 증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x가 5만큼 증가했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자, 밑에 있는 y의 증분이 은채야 얼마일 것 같아요? 그쵸? 자, 이거는 좀 표현이 웃긴데 마이너스 10만큼 증가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감소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은 이거 두 개 가지고 비율을 만든 거예요. 자, 분모 자리에 x쪽 증분 들어가고 분자에 y쪽 증분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보다 이렇게 움직일 때 평균적으로 요만큼 변했다라고 딱 숫자가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기울기 구한 공식인 거지. 그럼 이해돼요? 한번 더 해볼까요? 밑에 있는 2번 문제 풀어보실래요?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그냥 이제 머릿속에 그냥 기울기 구하면 됩니다. 이미 구할 줄 아는 친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울기란 것도 지금 와서 보니까 변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두 점 사이에.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단 말은 그만큼 이제 변화가 크다는 얘기가 돼요. 기울기가 작단 말은 변화가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잡아. 자, 2번 문제도 한번 비슷하게 해보세요. 못 봤다고? 자, 왜? 한번 이해해봐. 생각보다 할만해요. 자, 한번 저희가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필기가 뭐라고요? 자, 여러분 잘 체크하세요. 요게 뭔지를 위에 써 있어요. x가 이렇게 변했을 때라고 써 있으니까 x가 여기에서 요만큼 변했구나. 저희는 그때 y값 먼저 구하시고 가는 걸 제가 좋아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얘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그 y쪽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한번 대입해 보시면 14에서 50이죠. 그럼 자, 석준아, 자, x의 증분 얼마 나와요? 그쵸?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라고 했습니다. 다시 y의 증분은요? 36.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2 때는 뭐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이라 배운 거고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걸 좀 다른 용어로 좀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두 개 가지고 율. 원래 수학에서 무슨 율 그러면 이렇게 비율, 분수꼴로 많이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즉 말하자면 요건 조금 더 변화가 위에보다는 좀 심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자 오른쪽 가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6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거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사실 뭐 방금처럼 안 도와주겠다는 건데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자, 평균 변화율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지혜 물어본 거 풀 수 있겠지 이제. 평균 변화율이 요거 이제 구하는 얘기였거든요. 가보시면. 요것도 뭐 금방 하시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괄호 안에 보시면 그래서 보통 평균 변화율 문제는 이렇게 x를 두 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바운드를 줘야지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변화율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2에서 3까지 바꿀 때 대입하시면 y 입장에서는 8에서 27 되고요. 자 그럼 제가 귀찮아지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평균이라고 쓸게요. 너네 숙제할 때 귀찮게 쓰세요. 그냥 간단하게 평균. 자 이 평균 변화율, 자 윤아야 정답 혹시 뭐 나왔어요? 계산을 못했어요. 자, 같이 해볼까? 자, 여러분들 기울기 구하는 공식과 똑같잖아요. 자, 이게 기울기 구하는 공식 아니에요?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요게 이제 x의 증분. 같은 말 델타 x. 같은 말 x값 변화량. 아무튼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위에 올라가서 4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같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런 또 고정관념 벌써 생겼죠? 고정관념이. 자 위에 읽어보시면 자, 방금 했던 거랑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뭐다? 숫자가 아니라 뭘로 나온 거예요? 또 뭐 문자로 나오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고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다. 즉 여러분들 어쩌면 이 문제 그냥 방금 숫자랑 똑같이 풀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요. 적으세요. 여러분 지금 위에 한번 읽어보시면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오는데요? a에서 어디까지? a 더하기 델타 x까지 변한다. 요 기호가 나왔잖아. 즉 요 기호는 이거 내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호는요. 말하자면 여기 왼쪽에 a 있죠? 말하자면 a나 얘나 그냥 같은 기호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델타 x의 제곱 있잖아. 이거 어떤 친구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세모 제곱 따라하고 이렇게 제곱 따라하더라고요. 이게 지수 법칙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는 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델타 x는 이 a랑 같은 느낌이에요. 좀 더 이게 덩어리가 큰 거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x라던가 y라던가 a, b처럼 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좀 크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덩어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일단 좀 심어 보일까요? 그래도 뭔가 좀 낯서니까. 자 똑같아요. 밑에다가 뭐 구하죠? y 구하겠습니다. 자, y 구할게요. 자 y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a를 대입하면 되고 뒤에다가는 이 친구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통째로 대입할 거니까 괄호 빼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분배 법칙 아시죠? 분배도 하겠습니다. 분배하시면 잘 봐. 이게 그냥 하나의 숫자예요. 근데 이거 그냥 같이 가는 거야. 하나의 숫자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평변 구해보겠습니다. 귀찮아서 평변. 자, 그럼 분모 자리에 가요나 일단 뭐 쓰면 될까요? x끼리 빼라고 했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시면 이게 델타라는 기호예요. 델타 x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석준아 뭐 쓰면 될까? 4이 여기 뒤에서 그렇죠. 그럼 뭐 나올까요? 3 곱하기 델타 x 나오겠죠. 실제로 뒤에서 앞에 빼시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남는 게 뭐다? 3 곱하기 델타 x 맞나요? 이렇게 남고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 뭐 할 수 있게? 약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너네가 하는 A, B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다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답 얼마 나온다?
3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온 거예요. 한 번 더 해봐. 자, 밑에 있는 5번 문제. 그러니까 이 델타 x로 나오는 사실 뭐 숫자든 문자든 뭐시기든 똑같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2 이맘때 됐으면 대충 알잖아. 그런 그 정도 느낌은. 그냥 우리가 뭘 배우잖아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고정관념인 거지. 안 되지 않을까? 근데 많이들 이제 좀 안 좋은 습관이 그래서 아예 지뢰 포기하는 친구들.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해야 돼요. 일단 해보셔야 되고 되긴 안 돼요. 자, 밑에 있는 5번도 한번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학원 방학 있잖아요. 아마 그 전까지 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라고 했죠? 근데 거의 다 왔습니다. 놀랍게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는 저기 53초까지인가 그랬어요. 54초. 이 책 기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간고사는. 시험 범위가. 근데 뭔가 별로 많이 안 배운 것 같아요. 그 팩트야. 그냥 극한 연속 그냥 연결돼 있는 거고 미분도 이제 도함수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저도 한번 시간 관계상 같이 출발해 볼게요. 다시 위에 읽어보시면 x가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 y 값 먼저 구할까요?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뭐 인정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그려야 됩니다. 자, a 대입하시면 되고 자, x에다가 이거를 대입해 볼게요. 자, 저랑 비교해 보세요. x에다가 이거 한번 통째로 대입하시면 먼저 이거 맞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제곱 어떻게 하는지. 자,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두 개를 곱한 다음 2배 그리고 뒤에 거 제곱이잖아. 이 경우는 그냥 괄호를 좀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거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평변 구해보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를 구하는 공식은 기울기랑 똑같아요. 바로 갑니다. x끼리 뺀 것분에 자, 이제 y끼리 빼볼 건데 보시는 것처럼 또 지워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초록 색깔에 다 지워집니다. 남는 것만 분자에 쓸게요. 이거 남고 델타 x의 제곱 남고 플러스 델타 x 남죠. 그 다음 뭐 하시면 돼요? 전부 다 약분을 자 이걸 하나만 할게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최종 정답은 2a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1 맞을까요? 이상한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 그럼 이해돼? 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다음 장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다음 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분 계수라는 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숙제로 풀어봤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원래는 이제 도함수를 배우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흐름이 연결되는지를 한번 이어서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혹시 요거 어려운 거 있나요? 평균 괜찮으세요? 자, 그럼 한번 아까 위에 필기한 거 있잖아. 앞장에 필기할게요. 거기서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생활에는 이렇게 어쩌면 고정돼 있지가 않아. 사실 평균 변화율도 말하자면 고정돼 있는 부정 사이의 변화란 말이야. 실제로 뭐야?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 실시간의 변화율을 알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필기했던 거 보이세요? 기억나세요? 위에 아까 평균 변화율 필기했잖아요.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자리가 나올 건데 요걸 제가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그 그림. 자, 여러분들이 요 그림에서 다시 한번 여기가 목적지였고요. A, FA라고 쓸까요? 그리고 여기가 어쩌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중이다 라고 했고 움직이는 점이라서 이런 식으로 X라는 문자를 쓴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라 A라 쓴 거고 그리고 다시
평균 변화율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요게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자 이제 그 변화량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자, 잘 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자, 이 친구가 1초 후에는 이렇게 오겠죠. 좀 더 왔을 겁니다. 그 다음 1초 후에는 또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 1초 후에는 또 이렇게 와서 그럼 점점점 어떻게 돼요? 다가오는 중이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배운 일단은 극한 내용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미분의 정의가 극한으로 가는 거예요. 극한을 이용하면 이 실시간의 표현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용어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오히려 얘랑 비교하려면 이 용어가 더 괜찮아요. 자, 이제 뭘 알아볼 거냐면 두 번째. 자, 우리는 지금부터 순간 변화율이란 걸 알아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점점점 다가오다 보면요. 어떤 타이밍이 온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봐봐. 이 점마다 평균 변화율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점마다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다가오면 거의 무한히 다가올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탁기 거의 직전. 그쵸? 즉 봐봐. 그 직전이 되면요. 이게 원래 점 2개였잖아. 나중에는 거의 점 몇 개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처럼 보일 타이밍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이 점에서의 정말 그 순간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밑에 문제에서도 이제 미분계수랑 자 결론적으로 얘가 이제 미분계수랑 같은 말이에요. 원래 미분계수가 이제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분계수는 숙제해 보시면 알겠지만 앞장가들에게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문제가 안 나오지. 밑에 문제 보시면 딱 짚어서 x가 뭐 1일 때의 미분계수가 나오잖아요. 점한계를 주고. 그게 어쩌면 그래서 순간변화를 보통 x가 a에서의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야. 다시 평균 변화율은 방금 본 것처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점 사이의 변화. 순간 변화율은 너무 다가와서 이제 하나처럼 갖고 있는 거야. 이제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의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그럼 자 미분의 뜻이 뭐냐면요. 사실 이게 이제 어렵지가 않은 게 우리 요거 배웠잖아. 잘 보세요. 실제로 미분의 정의를 배우기 전에 평면을 왜 먼저 배우냐면 이걸 가지고 정의를 해요. 여러분 자 우리 지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여기 어쩌면 요 점에서의 변화율이죠. 우리는 점점 이 점이 어디로 다가오는지 이게 이제 A로 다가오는 중일 때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X가 어디로 다가갈 때 요게 이제 A로 다가갈 때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미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은 어쩌면 이 평균 변화율이 X가 A로 무한히 다가간다고 치면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다가오다가 나중에 거의 한 점처럼 될 거예요. 안 보여.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점이 되는 거야. 그때의 변화가 뭐냐라는 거야. 그게 이제 순간 변화율이자 저걸 저희가 앞으로 미분계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의 기호를 먼저 설명드렸죠. 그게 뭐다? 요게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가 기호이자 같은 말로 순간 변화율. A라는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있잖아. 자, 한번 밑에 여러분 숙제 하셨잖아요. 밑에 문제 다시 풀어볼 건데 원래 이번 페이지는 도함수를 배우기 전이라고요. 원래 이번 페이지는 이걸로 풀라는 페이지예요. 이 극한이에요. 자, 제가 한번 그러면 간단하게 시범 보여드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숙제했겠지만 몇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이걸로 가능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8번 보시면요. 8번 보시면 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다음 함수가 뭘 구해라?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이제 이 문제인데 첫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먼저 설명한 이유가 도함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줄 알면 사실 이 짓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한 거야. 이렇게라도 푸시라고.
자, 복습. 여러분 혹시 도함수 이거 은채야. 얘 미분한 거 뭐죠? 이잖아. 그럼 너무 쾌적하게 1에서의 미분 개수가 나오죠. 그럼 요거 얼마죠, 그러면? 이거 2겠죠? 이렇게. 자, 여기 첫 번째 풀이야. 지금 구했습니다. 근데 자, 원래 이번 페이지는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정의로 풀라는 페이지예요. 자, 제가 두 번째는요. 자, 이 미분 개수의 뜻, 미분 개수의 정의로 한번 풀어볼게요. 혹시 정의란 말이 어려운 친구는 뜻이야, 뜻. 아시겠죠? 자, F'1. 자, 요게 이제 말하자면 1에서의 미분계수. 같은 말로 1에서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지웠는데요.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욕심 나는 친구는 이 뜻을 먼저 또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원래 뜻이거든. 그리고 저는요, 여기 A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할게요. 여기 A 자리에다가 1 대입하시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이 아까 구했던 기울기 구한 거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여기 식 하나 있잖아요. 이 식을 다 대입하는 거예요. 분자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그대로 쓸게요. 빼기 혹시 f1 얼마인 줄 아세요? f1? 1이죠. 저기 대입하는 거니까. 자, 요 극한 문제가 돼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도 극한 문제가 있어요. 자, 얘 계산해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2x 빼기 2 맞나요? 이렇게. 자, 혹시 얘 뭐 되는 줄 아세요? 인수분해 되겠죠. 이제 우리가 배운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 극한이야. 극한을 못하면 계속 걔는 나와. 자, 약분되면서 얼마 나온다? 2 나오죠. 똑같죠? 이게 원래 정의야. 사실 도함수도 이제는 설명이 가능해. 이걸로 만든 게 도함수예요. 이런 정의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9번 문제 있잖아. 한번 이렇게 풀어보실래요? 한번 시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의 이용하면 나온다니까 경험을 보라면 나와요. 근데 이게 정의인데 어이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해요? 그러게요. 시험 때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물어보지 않고서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마 여기 반은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드릴 건데, 근데 이제 원래 위험 중에 이 뜻 관련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뜻을 약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또 이제 여기는 기가 막힌 거 하나 있거든요. 소개드리면 뭐 뜻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시간일 것 같아요. 자, 이번 페이지 하고 잠깐 쉴 겁니다.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도 한번 뜻으로 풀어보세요. 1에서의 미분계수. 아마 나오실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미분입니다. 근데 이 뜻 자체가 추상적이야. 이게 뭔데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방금 말했잖아. 그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미분은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변화를. 그래서 회사라던가 어떤 기업에서는 어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물건 많다 마찬가지로 엄청 쓰임새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배우는 게 그럼 이 미분을 어디에 쓰는지를 배우는 거야. 그걸 제가 지난번 겨울방학 특강 때 설명드린 거예요. 짤막하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뜻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F'1은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뜻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대입해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고 f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맞나요? 이렇게 되고 얘 한번 계산해 보시면 뭐 나오죠? x 3제곱 마이너스 1 맞나요? 극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인수분해겠죠. 인수분해 할게요. 약분되고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3 나오잖아. 자, 복습해 볼까요? 혹시 가연아 이거 도함수 얼마죠? 자,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거잖아. 얼마나 가요? 3 나오죠. 너무 시간 차이가 좀 말이 안 되긴 해.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잠깐만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에 방금 제가 말한 미분계수의 뜻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요거까지 소개해드리고 싶을 겁니다.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근데 이제 자, 결론부터 말할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내가 욕심이 난다. 이 정의는 원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뜻이거든요. 욕심이 안 난다 하시면 저희가 배운 도함수나 제가 아마 오늘 끝나기 전에 하나 좀 유명한 님 하나 소개드릴 거예요. 여기서 엄청 중요한 분이 한 분인데 그거 아직 몰라야 됩니다. 그 두 개 아니에요. 일단은 소개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 요게 이제 미분계수다 라고 써 있는데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요게 이제 정의거든요. 여기가 이제 정의가 써 있는데 정의가 보시는 것처럼 요거 하나, 요게 방금 소개드린 거죠. 자, 요거는 방금 소개드린 그 정의입니다. 자, 그 정의인데 왼쪽에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원래 정의가 두 가지예요. 근데 이거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 어쩌면 이거 가지고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왼쪽에 델타 X라고 써 있잖아. 저희가 아까 써봤지만 이 기호 어떠세요? 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원래 책에 따라서 델타 X보다는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통 앞으로 암기하실 때는 델타 X보다는 이 델타 X 대신에 H라는 걸 더 많이 써요. 델타 X는 좀 힘들어 쓰기가. 그러니까 H라고 많이 쓰니까 여기 있는 세 군데를 전부 다 H로 바꾼 걸로 암기할 친구는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부터 요 두 개가 뭐냐면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요 왼쪽에 있는 식을요 H가 들어있잖아. 요걸 제가 보통 H 버전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제 정의 중에서 H 버전. 자, 그럼 얘는 느낌 제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얘는 X 버전 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요걸로 요거 만드는 거 한번 소개해드리고 요걸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요걸로 풀어도 똑같이 나와요. 일단. 이거 두 개가 정의인 거야. 원래. 자, 쌤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자, 만드는 과정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이거는요. 이 친구를 여러분들 우리 1학기 때 엄청 많이 한 것 중에 치환 아시죠? 이게 치환을 한 식이에요. 자, 어디를? 그럼 딱 봐도 알겠지만 지금 이 분모 자리가 뭘로 바뀌어있죠? 이걸 바뀌어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x 빼기 a를요 h라고 치환하면 딱 저 식이 나와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상상해볼게요. 여러분 자, x 빼기 a를 h라고 치환하면 당연히 h 바뀌고요. 자, 얘 보실래요? 여러분 자, 얘 원래 x가 a로 가고 있잖아. 그럼 x가 a로 가면요 h는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는 거 아시겠어요? x가 a로 간단 말이에요. x에 a를 대입해봐. 그럼 얘 뭐 나와요? 0 나오잖아. h한테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바뀌었지. 그럼 자 요 식을요 반대편 이항하시면 x랑 같은 말이 a 더하기 h 맞나요? 그래서 요 자리에 a 더하기 h가 들어오는 거는 치환한 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원래 이제 제대로 공부하면 알아야 돼. 각각 알아야 돼요. 유형 문제가 되게 따로 나왔어요. 원래. 근데 이제 제대로 내가 좀 각자가 하고 싶다. 이번 2학기 때 두 개를 따로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 팁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시고 친해지세요. 많이 보시면 돼요. 그냥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나마 아까 말했잖아. 여기가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극한인데 요거는 치환으로 만든 거예요. 치환으로. 자, 밑에 있는 10번 문제 있잖아. 한번 10번 문제를 한번 요 H 버전으로 풀어보실래요? 자, 한번 이번 10번 문제는 숙제했겠지만 한번 H 버전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10번 문제. 하는 법 똑같습니다. A에다가 1 대입하시면 돼요. A에다가 1 대입하신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쉬는 시간 전에 평균 변화율 설명드렸고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다 같은 말이거든. 그거의 정의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X 버전이 있고 H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냥 그런 식들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쓴다면 X 버전을 써요. 굳이 쓴다면 H 버전이 조금 이제 그 H 버전이 대입할 때 그 1 플러스 H를 대입하잖아요. 조금 귀찮아요. 그 과정. 자, 한번 저도
써보겠습니다. f 프라임 1입니다. 자, h 버전 한번 써볼게요. 자, h 버전은 여기가 1이라고 1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항상 0으로 고정입니다. 한번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0으로 갈 때, 자, 여기 뒤에 보시면 h분의 분자에다가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맞나요? 요게 이제 h 버전 맞나요? 위에 한번 a에다가 1 대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여기 대입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자, 여기 대입할 건데 위에다가 한번 쓰고 대입할게요. 자, 먼저 요게 좀 귀찮아요. 자, 요걸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요게 좀 귀찮아요. 자, x에다가 1 플러스 h를 대입하겠습니다. 우리 고2니까 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죠. 시키면. 굳이 이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한번 간단히 정리까지 하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F1도 미리 구할까요? F1은 2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자, 분자에다가 쓸 건데 분자에다가 쓰실 때는 자, 요거 두 개를 빼시면 되겠죠. 여기서 요거 빼시면요. 남는 게 이거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식이 나옵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약분됩니다. 자, 약분해서 자, 한번 계산 마무리 해보시면요. 지혜야, 정답 얼마 나오지? 아우, 1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볼까요? 유나야, 자, 이 친구 도함수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거죠. 아직 이런 익숙하시길 바랍니다. 자,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오나요? 아, 똑같네요. 근데 이 짓 왜 하고 있냐고요. 노인교. 그래서 이 짓은요, 사실 요거 하면 해요. 혹은 이제 이게 원래 관련 유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 문제를 풀려면 좀 이거를 원래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안 물어보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문제도 사실은 원래 이렇게 풀라는 페이지야. 원래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번 페이지는 다 이렇게 풀라는 페이지라고요. 아시겠죠? 자, 맨 밑에 있는 13번 문제 풀고 치겠습니다. 요거 아까 지혜 지은했던 그 문제죠. 요게 좀 유명한 문제예요. 좀 너네가 보기에도 좀 괜찮아 보이는 문제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만 내기 좀 아쉽잖아. 두 개를 딱 섞어서 내는 거예요. 뭐 이번에도 한번 뜻을 한번 연습할 친구는 뜻도 한번 써보시고요. 아, 쌤 싫은데요. 그만 쓰세요. 편하게 하세요. 요거 풀고 쉬겠습니다. 30초면 충분하겠죠? 아이고. 뭔가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40분 했는데 딱 한 장 했네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괜찮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약간 나름이?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근데 애초에 너무 어려워 내용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막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블로그도 검색하고 했는데 딱히 없어. 싫으면요. 그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미분까지 왔단 말이에요. 올 때까지 온 거야. 근데 더 이상 수학이 없잖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이죠. 여기서 이까지의 평균 변화율까지 끊고 자, 한번 평변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평변은요 뭐랑 똑같다고? 공식이?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는 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표기는 x가 0에서 2로 가니까 그때 y값 먼저 구하시고요. 기울기 구하겠습니다. 자,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니까 요게 이제 평변이겠죠. 그 다음에 뒤에 이거 봤더니 a에서의 미분계수가 미분계수 구할 건데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 방금 했던 뭐 x 버전, h 버전 둘 중에 아무거나 혹은 뒤에서 배우게 될 도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도함수가 100배 빨라요. 근데 저는 한번 연습하는 거니까 정의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한 번 더 x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외우겠습니다. 자,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맞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자, fx가 2x 제곱이고요. fa는 2a 제곱입니다.
여기서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요. 자, 2로 묶으신 다음에 합차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됩니다. 그리고 A 대입하시면 얼마나 온다? 다들 아마 4일 나오셨나요? 저는 힘들게 구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뭐래요? 같을 때. 이게 유명한 문제예요. A가 얼마다? 1이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3분이네요. 일단 20분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네. 이거